네가 엄마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그런 못된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일빈입니다. 우울증의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이 출산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분만 전부터 우울증의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고 분만 이후에 그것이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질환에 속합니다. 우울감도 있고 수면이나 식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인은 되게 복합적이긴 해요.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건 신체에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생기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기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막대하게 몸에서 돌고 있다가 출산과 동시에 그게 딱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런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들은 신체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에 속해요.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받는 압박감의 수준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자신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역시 우울감에 기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 내의 지지 체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내가 배우자와 사이가 정말로 좋거나 친정 부모님이 서포트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직업적인 어떤 문제들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내가 안정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도 어마어마하게 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신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 가정 내 어떤 지지체계, 나의 삶의 지지체계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정말로 질환으로서 인식되고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요하는 그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우울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베이비 블루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이에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울감과 우울증이 구분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은 긍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에요. 예를 들면 아유 나 우울해, 그런데 떡볶이 먹을 땐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내가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볶이를 봐도 입맛이 돌지가 않아요. 그저 우울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이런 긍정적인 자극이 와도 나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임신과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고, 혹은 출산 이후에 긍정적인 자극에 주어졌을 때 충분히 내가 반응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이게 질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출산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소실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심리적 변화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단순히 산후 우울감, 베이비 블루즈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출산 이후에 생겨서 7일까지 지속되다가 소실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산후 우울증이라는 질환까지 가면은 일주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우울증의 증상과 징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약물 치료는 기존에 확립이 되어 있는 우울증 치료를 그대로 합니다. SSRI라고 하잖아요. 항우울제를 투여를 해요. 포인트는 과연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엄마들은 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영향들을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먹게 된다면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권고를 하는 게 요새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비약물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약이 도저히 투여될 수 없는 그런 산모분들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하게 먹고 자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들의 지지체계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막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내 몸과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
친정이나 시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지지들이 산후 우울감을 좀 약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 작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가 엄마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그런 못된 가족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뭐 겪어보았는데 까먹은 건지 아니면 겪어볼 일이 아니어서 남 일처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임산부 분들이 겪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들과 예측 불가능한 고통들,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안정과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안 해주시면은 혼나셔야 됩니다. 출산 전에 이미 우울증의 과거력이 있었다, 약까지 먹었었다, 아니면 그렇진 않더라도 내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경우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분만 전부터 옆에서 배우자나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가라앉지 않는 불안들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심하게 있었다,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호흡 곤란과 같은 혹은 식은땀도 나고 발작 비슷한 증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도 주변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사왔을 때 그럴 때조차도 나는 전혀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면은 분만 이후의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출산을 앞둔 엄마분들 혹시라도 우울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내 아이의 출산과 향후 양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의사들도 있고 좋은 약들도 있고 그리고 약이 아닌 비약물적 치료도 있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